동일 대장동 공방, 실명 공개된 50억 클럽. 자,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번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여야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도 한창이죠. 그런데 이곳들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거 하나 붙여놨는 게 이게 뭘 그렇게 거슬린다고 이거 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붙여놓는 게 아니고 근거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국정감사지. 의원이 얘기하는데 계속 깨들어?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 마스크를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끼고 있으신 것이 저희 보라고 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다 이 토르로 싹 쓸어서 제가 집에 보관하는 관으로 넣어서 묻어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채셨나요? 바로 대장동입니다. 요거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자, 국정감사 그리고 뭐 여야 대선 후보들 토론회 공통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상 봤지만 정책 다 어디 갔나 싶어요. 그렇죠. 뭐 정책이 뭐가 잘못됐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뭐 이런 진상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네 편 내 편 서로 막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에 무관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나라 정치가 자꾸 후진적으로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메르켈 총리가 16년 총리하고 그만두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겠어요?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쉬운 거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위기 상황일 때 먼저 찾는 게 국회의원, 의회하고 또 기자,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둘인데 저렇게 막말로 싸우기만 하니까 한심하고 저는 또 국민의힘 안상수 예비후보도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장동하고 어떻게 개입됐는지 뭐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려고 사진을 찢었는데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당 후보를 당의 경쟁당 후보를 저렇게 사진을 찢을 수가 있나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장동 여러 가지 사건에 결재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거도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고 저렇게 인천시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저런 행동을 해서 저는 아주 전 잘못된 행동이라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주의 지키려면은 상호 관용 그리고 제도적 자제. 힘 있는 사람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참여해야 되거든요. 서로 인정해주는 상호 관용하고 제도적 자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막다른 골목에 저는 몰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방금 윤영걸 대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라라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까지 같이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당초에 지금 원래는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자회견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표에 나와 있죠. 국회를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자,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물타기 쇼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호중 이 원내대표, 이 검당 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이 당의 유착, 그리고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쇼다. 이 물타기 쇼에 지금 민생이 익사할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지금 나흘째인 건데 명분 없는 도보투쟁을 하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이 중요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어제 이제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격한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정 기자,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두 사람 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라면서 불안한 상태를 끌고 가면서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의 부정과 투기가 알려진 계기다라면서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와 실력을 홍보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한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민간업자들이 지금 현재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낙연 후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총리였던 지난 2018년부터 이 집값이 오르면서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이 이익이 늘어난 건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지 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네. 여기에 이낙연 후보 이 잘된 건 자기 공이고 못된 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걸 반복한다라고 받아쳤는데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지지 않고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라면서 국민의힘은 비판하지 않고 자꾸만 내부 문제를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라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 이 두 후보 간의 경론도 경론이지만 제가 어제 잠시 이제 토론회도 봤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한 추미애 후보의 비판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추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쿠데타 세력과 이 비리 로비나 뇌물, 불법이 있었느냐 문제는 질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고발사주 의혹의 질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질이 다른 문제를 끌고 와서 자꾸만 우리의 토론장에 야당의 논리로 저격하는 건 삼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보면 지지자들이 경선판 자체를 불안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낙연 후보 모습을 보면 이 지지자들이 경선판을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당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써라 이런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석 기자. 이 대장동 의혹과 무관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TV 토론뿐만 아니고 장외전도 후끈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지난 2010년이었죠.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예로 들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당시 LH가 예측한 수입은 459억 원이다. LH 예측 수입의 12배를 환수한 내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냐면서 반발에 나선 건데요. 이 예비후보는 나는 미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주어진 현실에 맞춰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과거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 개발을 막아섰다면서요.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서며 현재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반박, 야권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요즘에 안 하던 말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 하던 얘기가 뭐냐. 이 노벨이 화학 발명을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던 점, 그리고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야당이 자기들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중간에서 돈을 이렇게 착복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발언들이 이 평소에 안 하던 발언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신이랑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도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금 현실감을 잃고 완전히 좀 패닉에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전 장관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부패를 한 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건데, 이 부패라고 하자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무능하다고 하자니까 또 대선에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중간에서 이재명 지사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이에 반박해서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인천시장 하던 시절을 빗대면서 자, 이 대장동 의혹의 이 공영 개발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배 교수님. 네. 지금 보면 뭐 이재명 후보의 반박, 그다음에 뭐 야권에서의 공격 뭐 여러 가지 들어봤어요. 자, 이 대장동 의혹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대장동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비리에 본인이 연루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세력이 민영 개발로 추진하던 것을 본인이 이제 민영과 또 공영으로 함께하면서 관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100% 민간 사업자가 다 가져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모범적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LH에서 공영 개발할 경우에 예상 사업 수익이 450억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5,500을 갖고 왔으니까 12배나 본인이 수익을 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가져갔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기는 돈을 가져간 것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세력들이 상당 부분 연루된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대장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경선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동규라고 지금 뭐 측근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당시에 이 성남의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은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든 안 했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미진했든 안 했든 지금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을 인정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1대1로 여야 보수 진보가 붙을 때는 지지층은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도 내지는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에 민심한 이 수도권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판도가 굉장히 좌우될 것이다. 플러스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야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수사 결과가 이번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딱 현재 스코어, 현재까지만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정면 돌파 전략은 주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경선만 보면요.
자, 윤지영 기자. 네. 이번 사안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 않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번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LH 사태 등을 겪으면서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사안은 정치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문제다. 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입장을 낸 건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청와대 역시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자체보다도 부동산이 언급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관련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크게 이는 공방 중에 하나가 이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 공방이잖아요. 어제 국감장에서 야당이 관련 녹취록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새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측근이란 의혹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의 말을 빌리면요. 유동규가 절대 피해를 안 하게 하겠다,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면서 내 말이 시장 말이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말이 이재명 시장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단 이런 대장동 주민의 목소리 녹취가 직접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예비 후보 간 친분 의혹, 바로 유 전 본부장의 석사 학위 논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논문에도요? 예, 유 전 본부장은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둘의 친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장동 사태는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 그러니까 화천대유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50억 약속 클럽설 이런 게 흘렀어요. 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이 50억 약속 클럽설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이름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대체 명단에 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곽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네, 이 발표된 6명의 면면을 보면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여기까지는 이 대장동 사건이랑 관련해서 이미 수차례
이 언론에도 이름이 나온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새롭게 나온 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뭐 언론계에 있는 홍모 씨가 있습니다. 이 총 3명이 더 추가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홍모 씨를 제외하고 보면 6명 중에 5명이 지금 이 법조계 인사죠. 특히 뭐 여권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두고 어쩌면 이건 법조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어쨌거나 뭐 이 명단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6명 중에 이 5명이 법조계 인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5명의 법조계 인물들 그냥 법조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의 인물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이 특검에 임명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곽상도 전 의원, 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이 둘 다 이 민정수석을 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박근혜 정부 때 이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었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이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뭐 진즉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 오늘 발표된 새로운 인물들 중에서도 김순환 전 총장 역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화천대유 쪽에서도 아니 우린 이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강하게 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 대표님. 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순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언론인 홍모 씨. 홍모 씨는 빼고요. 5명. 민주당에서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거나 활약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실명이 언급된 일부 인사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50억 클럽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인물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내용 아닌가요? 상당히 뭐 뼈아프겠죠.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게이트를 2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법조 게이트다. 법조 게이트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지금 곽상도, 김순환 뭐 법조인 다 관련됐으니까 실질 뭐 개입이 또 많이 돼 있어요. 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아들, 딸이 다 개입되고 아파트 뭐 분양 대행업체에 뭐 돈이 좀 오간 게 정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김순환 검찰총장도 또 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 얘기가 처음 나온 거죠. 그동안에는 안 나왔던 인물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언론인 홍모 씨도 제가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요. 어떤 홍 씨인지. 예,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 그 홍 씨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데 같은데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죠. 법조 게이트가 상당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타격은 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법조 게이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부동산 게이트거든요. 화천대유라는 데가 왜 이렇게 특혜를 민간업체한테 많이 줬냐. 성남 시민한테 돈이 가야 될 게 왜 글로 갔느냐. 원주민한테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고 이런 특혜 구조로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인데 알았냐 몰랐냐. 돈이 종착지는 수천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본류고 또 하나 법조 카르텔 50억 약속설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본류보다도 옆에 있는 큰 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장하는 인사들 대부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